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합병 비율은 과연 불법적으로 조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일까요?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희입니다. 오늘은 22일부터 진행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져볼까 합니다. 이 재판은 워낙 이게 방대하고 복잡한 재판이어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 핵심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텐데요. 특히 오늘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위법성이 있는가 없는가, 위법성 여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끌어내려서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합병 비율을 1대 0.35로 맞췄다.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인 거고요.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보려면 두 가지만 분석해보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합병 비율을 정했는가 하는 거고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안 했으면 그게 위법이니까 그거는 잡아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했지만 그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기 전에 사전에 뭐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주가 조작을 해서 이걸 맞췄는가. 그 두 가지만 따져보면 합병 비율이 위법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서 대주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가를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조정해서 합병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에다 그걸 다 정해놨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의 5에 보면 합병의 요건과 방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합병을 어떻게 하고 그 합병할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술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의 가치를 따질 때는 그 기업이 합병하도록 한 날에 이사회가 있던 날이거나 아니면 합병 계약이 있었던 그날을 기산점으로 해서 그 이전 한 달 평균 주가하고 최근 일주일 평균 주가, 그 다음에 최종일 종가를 산술 평균해서 이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평균, 일주일 평균, 최종일 종가 해서 이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주가가 나옵니다. 그 기업의 한 주당 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2015년 5월 달에 계산한 제일모직의 주가가 15만 9,294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이 나온 삼성물산의 주가는 55,767원이고요.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 1대 0.35008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주식 0.35주를 줘서 합병을 하도록 한 게 그 계산법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일부 삼성을 공격했던 엘리엇 펀드나 이런 헤지 펀드들은 야,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높으니 삼성물산의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매출 규모가 크니 삼성물산 매출 규모로 해서 기업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사실은 불법입니다.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놨고요. 법은 어떻게 했냐면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의 자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의 가치와 앞으로 미래 성장의 가치와 이런 걸 다 따져서 포괄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주가에 의해서 각 기업의 가치를 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의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따져서 0.35대 1이 정해진 거고요. 제일모직을 기준으로 하면 1대 0.3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법대로 했냐? 법대로 했다. 그럼 두 번째 쟁점인 법대로 하기 전에 주가 조작 같은 걸 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일부러 올리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냐? 그럼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제 그거를 조사해서 그 증거를 찾아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는 공소 내용을 적시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 그렇게 기소를 안 한 거죠. 그럼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공소장 범위 밖에 있는 거는 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주장할 누군가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공소장에 적시를 하지 못한 이유는 심플하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자산운용, 그 다음에 뭐 여러 정권사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하러 나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소환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당사자들한테.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공소장에 적시를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법을 위반했느냐? 법을 위반한 게 없다. 두 번째, 법을 위반하기 전에 주가 조작한 증거가 있냐? 그런 증거도 없다. 그러면 사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사실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기각을 했고, 또 그 전에 이제 이 기소가 부적절한 것 같다, 기소를 했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수차례 나오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고 대검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뭐냐 하면 검찰이 기소를 남발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이 기소가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자 해서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건데, 외부 전문가들이 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기소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불기소를 권고를 했고 수사도 중단하라는 권고를 했었는데 검찰이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기소를 해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기업의 합병이라는 건 기업의 중대한 경영 활동이고, 이 중대한 경영 활동은 기업이 앞으로 영속하기 위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이런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정치적 사건에 연루시켜서 이렇게 재판까지 보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이 영속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합병 비율을 정하고 그 합병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재판거리가 안 되는 거니까, 법원은 이런 여러 사항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서 우리 기업이 올바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